네. 자, 수급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양시장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실전 매매 팁 오늘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자, 선물 시장에서 이종복 전문가님께서 310포인트를 항상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한번 내려갔다 올라온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좀 궁금하고요. 오전장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해외 시장이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5월 16일 날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해외 시장, 삼성전자, 선물 이야기가 거의 80%가 넘을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는 어떤 팁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해외 시장 강세에 국내장 강세입니다. 여기서 시간이 걸리면 후장 전략이 좀 처질 수 있지만 그래도 중요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 나스닥 시장이 치고 올라왔어요, 여러분. 치고 올라왔는데 이게 여기 화면에 또 보이네요, 여러분. 우선 분봉 갖고 한번 얘기를 해드려보면 제가 2, 3월 달에 올 초부터 이 분봉하고 이제 이런 패턴을 얘기하다가 지금은 추세 패턴, 캔들 패턴을 강조하는데 요 부분, 여기서 순간적으로 미국 시장이 순간적으로 폭등을 한 요 시점, 원래 여기가 저항이었다가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이 시점이 어떤 뉴스로 올라갔냐면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자주 얘기하게 되겠지만은 어쨌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예측치보다 0.1이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4에서 5.3으로 0.1 정도가 내려온 걸로 이렇게 급등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게 계속 중요하게 작용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뭐 러시아 디폴트 뭐 얘기도 있고 그런데 과거 같았으면 만약에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5.4 이상으로 나와서 미국장이 약했을 때 러시아 디폴트 얘기가 시장에서는 아마 급락세로다가 아마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근데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약간 꺾이면서 미국장이 들리니까 러시아 디폴트 얘기는 뭐 그냥 묻혀 지나가죠, 여러분. 이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그게 심리고 아까도 진행자가 얘기했듯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금요일 날 310을 얘기해 드렸는데 향후에도 이게 되게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외장이 강하게 끝났는데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약간 완화됐다라는 기사로 이 하락하고 있는 21선을 한 번에 뚫고 올라간 거죠. 지금 장이 여기하고 유사한 장이 되면 한 번 쳐졌다가 올라갈 텐데 만약에 지금 장이 여기하고 유사하다면 미국 장은 지속적으로 움직임이 좋겠죠. 나중에 얘기하면 또 시간 관계상 못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나스닥은 올라갈수록 좋고요. 이제 한 가지만 체크해 주세요, 여러분. 11,700입니다. 11,700을 강하게 깨고 내려가지 않는 흐름이 나올 경우에 국내장은 반등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되는 거고 그냥 여기에서 바로 국내장으로 갈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냥 이쪽으로 갈게요, 여러분. 어쨌든 나스닥 보는 거고 그다음에 국내장인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진행자도 좀 전에 얘기했듯이 금요일 날 종합이 313까지 치고 올라갔어요. 제가 방송할 때 312.5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움직이다가 반드시 이렇게 후장으로 가면서 이렇게 한번 밀려 내려옵니다. 이렇게 밀려 내려올 때 깨지지 말아야 할 선을 안 깨면 다음 날도 이어지는 게 좋은 거고 만약에 깨지지 말아야 할 선을 깬다면 다음 날은 좀 혼조가 나온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이 시간에 방송에서 참 자주 얘기하죠. 2020년 한 하반기쯤에 한번 방송에 나와서 이 시스템 방송을 했으면 저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저는 유튜브에 집중을 하는 바람에 여러분들한테는 과거형으로 얘기가 됩니다. 지금 과거형으로 얘기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현재형으로 바꾸면서 이제 제가 말이 막 꼬일 때가 있는데 그런 건 여러분들이 좀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지와 저항이라고 해가지고 심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얼추 올라왔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이따가 후장으로 가면서 한번 눌릴 때 가급적이면 315라인, 이게 행사가예요, 여러분. 이 315라인을 깨지 않거나 이 315라인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와야 내일장도 반등세가 이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맞든 틀리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좀 참고 좀 하시고 후장에서 나머지는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만에
어쨌든 간에 뭐 낙폭과대 종목들 다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이 급락하거나 빠질 때는 뭐 공포스러워 갖고 종목들이 다 그냥 뭐 부도 맞을 것 같이 빠지다가 이렇게 또 반등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치고 올라가는 게 주식입니다. 이 주식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주식은 심리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내 입장을 보는 겁니다. 상대방들이 물려있고 급락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나는 내가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대응을 할까? 내가 현금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는 현금이 있다면 매수하려고 하는 심리가 강하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현금이 없고 주식만 갖고 있다면 던지려고 하는 심리가 강할 겁니다.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래량이라는 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장 보시면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제가 삼성 SDI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삼성 SDI는 남들 잘 갈 때 먼저 빠지다가 남들 급락할 때 어쨌든 제가 얘기했던 그 지지라인이 안 깨졌죠. 그러니까 움직임이 좋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60만 원에서 62만 원 얘기했을 거예요. 거래량이 40만 주 터지면.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아직은 아침이니까 쓰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로 움직이는 게 있고 현대차가 지금 가장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삼성 SDI, 현대차과가 있고 지금 주식시장에는 이들이 시장을 이끌어가면 좀 긍정적이겠죠. 그러면 이들이 시장을 이끌어가려면 거래가 더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과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LG전자와 삼성전기 그 다음에 하이닉스와 같은 과가 있습니다. 이쪽은 상대적으로 저점을 깨서 급락세가 나온 쪽이에요. 이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21선 언저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대응을 하는 거죠. 그거 이상은 무리. 그래서 어쨌든 오전장 특징은 낙폭과대 전업종이 강세인데 이 중에는 삼성 SDI 현대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삼성 전기과가 있으며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셀트리온이죠. 제가 셀트리온을 한 3일 전쯤에 실거래일수로 그때 한번 얘기했었는데 여지없이 역배열에서 거래를 실으면서 치고 올라가는 요게 딱 3대장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기본 패턴들. 그러니까 특징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요런 게 특징이다. 요렇게 끊겠습니다. 네, 나스닥 11,700 지지 여부 그리고 낙폭과대 종목들의 좀 강세들을 간략하게 잡아주셨습니다. 그럼 좀 더 이어서 오후장에 대한 전략으로 녹여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환율이죠. 예, 급하죠 여러분. 우리는 또 한마디라도 더 해드리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니까 1300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 조건, 지수 반등의 조건 해가지고서 삼성전자 59,500원 그 다음에 선물 강하면 강할수록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 빨리 1280을 깨고 내려가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해드렸는데 밀리긴 밀리죠 여러분. 더 밀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선물은 315입니다 여러분. 선물 315에 이렇게 반등이 이어지면서 환율이 이왕이면은 오늘 1280을 깨면 좋긴 좋은데 그렇지만 어쨌든 환율이 1280을 깨고 밀려 내려와도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1270을 쉽게 깨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환율이 1270 이하로 밀리려면 나스닥이 기본 12,500대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선물 보고 그다음에 환율은 약할수록 좋다라는 얘기 해드리는 거고 선물 315가 왜 중요한지를 여기서 한번 또 얘기해 드려 볼게요. 이 시간에 종합이 급락할 때 이 장에 단기적으로 얼추 우리가 목표치를 얘기할 때 317, 314 요 지수대를 제가 얘기해 드렸던 적이 있어요. 거기에 중심이 315입니다. 보다시피 30분은 121선에 부딪히고 있고 60분은 61선이죠. 1차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급락이 나오고 반등이 나올 때 기본 패턴과 기본 룰이 있어요. 선물 60분 차트에서 일단은 61선에서 한 차례는 부딪히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공간이 있는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지금 부딪히는 자리고 그 다음에 315, 310짜리 정도 하방 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보이는 지수대는 330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평선은 밀려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마디가로 보면 325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시장이 과거로부터 흐르고 조종을 받을 때 보면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짚어드렸었을 거고요. 마디별로 급락하면 반등이 나올 때 21선 언저리, 급락하면 반등이 나올 때 21선 언저리, 급락하면 반등이 나올 때 21선 언저리. 이게 변한 적이 없어요. 급락했으니까 반등 나오면 21선 언저리까지는 일단 놓고 보는 거죠.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이제 삼성전자부터 이제 이런 종목들이 도움을 줘야 되는데, 두 번째 결론은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수급과 패턴으로 승부.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6월 17일인가 16일인가쯤이었을 거예요. 주식시장이 급락하기 전에, 그리고 주식시장이 움직임이 좋을 때 만기 다음 주 월요일 날 CPI가 나오고 장이 흔들릴 때 여러분들한테 내가 리스크 관리를 강조할 거냐, 아니면은 이 과정에서도 수익을 내는 쪽에 집중할 거냐 고민 엄청 많이 했다고 제가 얘기를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을 겁니다. 그게 엄청나게 중요했던 얘기거든요. 저는 어차피 장이 이렇게 될 걸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어도 이렇게 내려올 때도 여러분들한테 아까 진행자가 얘기했듯이 315짜리 심리적 지지 저항선 얘기를 많이 해드렸을 겁니다. 그게 또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과 패턴으로 승부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아까처럼 엄청 많아요. 지금 너무 많아갖고 제가 특정하기가 좀 그런데 간단하게 얘기해드리면은 삼성 SDI는 2차전지 배터리를 갖고 움직이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약세장이기 때문에 그쪽이 모두가 다 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유사한 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에 현대차도 이제 기준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현대차가 블룸버그 쪽에서 전기차 쪽에 테슬라보다 현대차가 우위다, 뭐 이런 기사가 하나 있었나 봐요. 다 심리죠. 그러면 현대차 관련주들이 따라가는 게 생기겠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움직이면 IT 쪽도 움직이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움직이면 제약주 쪽도 움직이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특정 패턴에서는 이제 21선, 61선입니다. 지금 기억났네요. 시간이 될려나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 초창기에 한리사이언스 쪽을 긍정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전고점 언저리에 왔을 때는 물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단기 매도 시그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이 종목을 알았던 사람들은 그걸 아는데 요새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좌우당간 한리사이언스가 보시면은 21선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한리사이언스도 지금 21선에서 61선, 가격으로 얘기하면 44,000원에서 46,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걸 보신 분들이 있으면 거기서 한번 팔거나 아니면 관심 있게 보려면 매수해서 거기서 매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입장과 그렇지 않는 입장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섹터가 21선과 멀면 기본적으로 21선까지는 보는 겁니다. 지금은 빨리 팔 필요는 없어요. 다만 종목들이 이제 그렇게 와서 21선이든 61선이든 저항권에 부딪히면 거기서는 매도를 한번 고려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은 6월달 무사히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자, 알려주신 선물과 환율 그리고 수급과 패턴 잘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에서도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